그러니까 우리가 네.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났어요. 네. 예. 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는 네. 이 시스템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얘기지만 그 부루마블의 말로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판을 일단 무작정 달리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지금 메커니즘이 어떤지 네. 잠깐 멈춰서서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부루마블이면 한 바퀴 돌 때마다 월급을 주잖아요. 그럼 또 돌면 또 주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 바퀴 돌 때마다 월급을 주니까 주사위를 뭐 더블 나오는 방법을 연마를 해서 네. 이거를 빨리빨리 돌아야겠다 하면 이 판을 완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판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선이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그 캐파가. 네. 이거는 작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걸 늘려가는 게임인 거예요. 룰을 익히기 전에 내가 어떤 뭐 이념적으로나 어떤 사상적으로 또는 내 어떤 편견에 갇혀서 내가 이거를 애써 좀 눈 감고 무시하고 있지 않나?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나는 여기 존재하는 거고. 네. 그럼 이거를 빨리 받아들여서 이 게임의 룰을 익히고 네. 내가 한번 실행에 옮겨서 경제적 자유의 어떤 그 문턱을 넘어가겠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 어떤 이 인생의 포트폴리오 하나의 어떤 섹터로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겠다. 네. 그러면 내가 뭐 직장을 꼭 안 때려쳐도 더 여유롭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특별한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네. 어떤 사회가 온다고 하는데 결국 그 본질은 항상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항상 이게 밑바탕이 되어주면 네. 부동산 어떤 이 현금 흐름 시스템이 내가 뭘 하든 조금은 길게 보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든든한 힘이 돼줄 거다. 이걸로 뭐 재벌이 되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럼 정말 내 삶 자체가 풍성해지겠죠. 네. 직장인은 퇴근하면서 뇌에서 샷다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쵸. 일에 대해서. 네. 근데 내 사업하게 되면은 가게에 샷다는 내릴 수 있어도 뇌에서 샷다는 못 내려요. 내가 가서 누워도 월급 생각, 얘 월급 줘야 되는데, 아니 손님 줄었는데 매출 보고 막 이게 24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꿈도 가게 꿈꿔요,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부동산을 조금 일부 편입하고 내가 안정적인, 그러니까 고정 수입을 네. 만들게 되면 네. 그 샷다를 조금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프리랜서도.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럼요. 네. 누가 됐건. 예. 고정 수입이 주는 그 금액 이상의 가치를 처음에 월세를 받으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 지금 한다고 하면 저는 현금 흐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월세를 쭉 만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월세는 한번 하고 이후에는 좀 경매라는 걸 얹어서 네. 전국적으로 조금 이렇게 씨앗을 뿌려나간다. 이렇게 차익형 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2년 네. 그렇게 한번 좀 승부를 본다. 2019년 9월 17일 현재 네. 기준으로 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할 수 있나요? 그럼요. 아, 지금요? 네.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계신데도 할 수 있나요? 그런 정책에 우호적이냐 아니면 좀 약간 타이트하냐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언제든 기회가 있고 네. 지역을 다변화해야 되고 매입 방법을 다변화해야 되고 네. 나중에는 물론 처음에는 주거용으로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떤 이런 상업용으로 물건 종도 다변화하고 소액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부동산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알고 그걸로 돈 번 사람 있다는 거 환상 같지만 들었어. 전부 다 게임 얘기나 프로야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TV 프로그램 제가 얘기하는 단어들이랑 부동산이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아예 만약 지금 초보다. 내 네. 이제 관심 가지려고 해. 네. 그럼 일단은 시중에 부동산 서적들을 네. 막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하나에만 너무 꽂히지 말고 네. 이런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한두 번 정도는 가서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일단 용어에 좀 친숙을 해줘야죠. 그렇게 조금 이제 이론이 쌓여갑니다. 그러면은 구조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네. 뭐 이런 투자처가 있구나. 네. 하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닌가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래요? 부동산이면 네. 나는 지금 실거주를 구할 거야.
아니면 나는 지금 차익형을 할 거야. 네. 나는 자산을 증식시킬 거야. 네. 아니면 나는 현금 흐름 월세를 만들 거야. 네. 이거를 확실히 정해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접근 방식이 달라요. 아. 그거에 따른 지역도 다르고 네. 어떤 매입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좀 내구조도 달라요. 이게 차익형 만들 때랑 현금 흐름 할 때랑. 그래서 정확히 내가 뭘 원하는지를 네. 그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셔서 네. 자기와의 대화를 좀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차익을 원하느냐? 네. 내가 진짜 월세를 원하느냐? 네. 내가 진짜 살 집을 원하느냐? 그럼 일단 돈을 모아야겠죠. 그건 기본이죠. 네. 네. 한 2천만 원인 것 같아요. 2천만 원? 네. 아, 손에 잡히네요. 네, 그걸 딱 수치화 시킨 다음에 2천만 원. 그러면 만약 빵원이다. 네. 그럼 2천만 원까지는 악착같이 모아야죠.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안 해야죠. 아, 소비를 안 한다? 네. 저는 돈 모을 때 돈을 안 썼습니다. 그럼 소비는 줄이는 게 아니고 소비를 안 하고 일단 돈을 모아야죠. 그러면서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죠. 뭐 어디 네. 뭐 술자리니 뭐 이런 거 일단 다 끊고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그 투트랙을 돌리는 거죠. 계속해서 종잣돈을 모으면서 네. 이쪽에서는 투자 공부를 계속하는 그 모아놓은 2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으로 결국 어떤 이런 다른 전국 투자처에서 한번 승부를 보고 네. 올라와야죠. 아, 이거 뭐 핵심적인 내용을 빼고 얘기하려니까 말이 계속 그러니까 빙빙 저도 도네. 이걸 뭐 지금 지역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없고. 네, 지역을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부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승부를 본다는 게 어떤 뭐 분양을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매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분양도 괜찮고요. 네. 일반 매매도 괜찮고 네. 경매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경매를 저는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왜냐면 두 번 먹잖아요, 경매는. 분양이나 일반 매매는 네. 분양은 약간 운의 영역이 있는 거고 일반 매매는 지금 현 시세에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경매는 지금 일단 먹고 들어가고 네. 시세보다 싸게 사니까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미래 차익까지 같이 두 번 먹으니까 또 경매는 레버리지 활용이 좋아요. 이런 잔금 대출 이런 게 일반 매매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더 소액으로 네. 가능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좀 경매 투자를 활용해서 그거를 막 큰 상승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런 건 약간 좀 지났고 네. 지금 모든 게 사람들은 다 수도권만 보지만 네.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승부를 봐서 올라온다. 네. 그걸 한 뭐 2년 정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자금으로 그 다음 어떤 스텝을 좀 밟아 나가겠죠. 아, 첫 번째는 어쨌거나 소액으로 2천만 원 정도로 경매를 도전을 한다. 네.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싸게 산다 그랬는데 네. 그럼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싸게 팔면은 원래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거든요. 싸질수록 소비자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럼 경매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보다 더 싸면 경쟁이 더 그만큼 치열하지 않나요? 치열한데 네. 이게 계속 지켜보면 무한정 늘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먼 데까지 또 가기 힘들고요. 네. 경매라는 게 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또 이렇게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특별한 지금 능력이 없고 어떤 자본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네. 단계가 아니면 몸이 좀 수고스러워야죠. 아, 내가 자본이 부족하면은. 경매는 전화로 그냥 일반 매매는 부동산에서 전화해가지고 네네. 그 가격은 뭐 얼마 뭐 100만 원을 보낼 테니까 일단 잡아놔주세요 뭐 이런 것도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매는 그런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잡아놔달라고.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런 거 안 되죠. 아, 그러니까 경매는 와 진짜 좀 내가 수고스럽죠, 굉장히.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을 가야 되잖아요. 네. 해당 지방 법원에.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경매를 하면서 흐름 투자한다는 거 진짜 힘들구나. 정말 힘든 거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되게 그런 교집합적인 그리고 게 경매는 있어서. 가면은 법원에 그 동네 빠꼬미들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동네 빠꼬미들을 내가 이기고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네네. 거의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쵸. 예. 네. 근데 그런 분들이랑 내가 전국적으로 보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루에 어떤 물건이 뭐 한 네. 3개 정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날 제일 좋은 게 있고 좀 네. 떨어진 애가 있고 그런 식으로 네. 있으면 대부분 제일 좋은 거나 그 밑에 거를 들어가죠. 네, 네. 그리고
그런 시장에서의 경쟁자는 자본이 많지 않아서 하나 아니면은 좀 한 번 갔을 때 아까우니까 2개 정도 들어가요. 네. 하나 넣을 때마다 보증금이 들어갑니다. 네. 네. 한 10% 정도 이제 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좋은 거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 그 네. 지역 뭐 랜드마크 네. 아니면 이제 근데 하나만 하고 그게 아까우니까 네. 뭐 조금 떨어지는 하나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3순위 밑에 있는 애들이 네. 또 경쟁이 되게 없는 게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한 개인이 들어가기에 그거를 다 들어갈 자금이 없습니다. 그런 물건을 들어가는 그거 다 들어갈 정도로 자금 있으면 경매 안 하죠. 그쵸. 그 지역을 안 가죠. 굳이 왜 그치. 먼 데까지 안 가죠. 예. 왜냐면 작은 물건이라고 해서 덜 수고스러운 것도 아니고 똑같이 네, 힘드니까. 큰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 어차피 투입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겠다. 그 차비도 안 나오는 물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월세로 세팅하면 차비도 안 나오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건 그 동네 그러네. 그건 경쟁이 되게 작겠다. 그건 되게 저 가격에 가져갔어? 그래서 네. 지금도 되게 전세가 밑으로 낙찰받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낙찰받는 물건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일반적 인식이 지방 부동산 다 죽었다. 지금 부동산 할 때 아니다. 이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경쟁도 더 덜해지는 네.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저도 그 말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을 지금 갭 투자 일반 매매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씩은 이 공급 물량에 따라 다른 데는 있지만 네. 큰 틀에서는 일반 매매도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네. 근데 여기에 경매를 얹으면 네. 그러니까 지방 투자하러 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네. 지방 투자를 흐름을 보고 경매를 하는 사람은 더 없거든요. 그렇죠. 2천만 원도 사실 세팅하고 나면은 2천만 원이 안 들어 있을 거예요. 다 세팅이 끝나면 네. 그걸 돌리기 위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그쵸. 돈이죠. 네. 최소한의 그런 어떤 보증금 역할을 하는 거지 다 내가 임대 세팅까지 끝나면 2천만 원까지 안 듭니다. 근데 2천만 원 중에 뭐 1,000만 원 수리비 쓰고 1,000만 원 보증금 썼다고 해서 500만 원 세금 내고 네. 500만 원 수리비 쓰고 네. 뭐 1,000만 원 보증금 넣었다고 했을 때 네. 그런 거 뭐 한 1억 5천짜리 지방에 했어요. 네, 네. 그럼 그런 거 팔면 한 얼마 남나요? 뭐 한 2천만 원 남나요? 그거는 그런 부동산은 작아서요. 네. 샀다 팔았다 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냥 그거는 으스러지는 돈이에요. 그냥 좀 길게 보고 네. 계속 묻어두는 식으로 가야지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해서 돈 버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2천만 원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첫 번째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해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경매랑 흐름을 보고 네. 어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럼 그게 돈이 으스러진 돈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거를 이게 뭔가 예를 들어 뭐 단타 친다 그러는데 네. 그거를 바로 그냥 좀 싸게 팔아서 남겨야지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럼 자산을 쌓아나간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먹고 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뭐 샀다 팔아 뭐 한번 해볼 수는 있죠. 이 한 사이클을 돌려보려고 네. 내가 낙찰부터 매도까지 해볼 수는 있지만 네. 이거를 내가 샀다 팔았다 해서 뭔가 그런 식으로는 부동산은 이런 보이지 않는 부대 비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계속해서 좀 묻어 나간다. 네. 그렇게 정말 한 2년에서 3년만 내가 조금 끊을 거 다 끊고 네. 내가 그 특정 시기는 정말 악착같이 돈 절약하면서 네. 좀 그런 식으로 쭉 한번 해놓는다고 하면 네. 정말 그 뒤에부터는 나날이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게 느껴지죠. 네. 이것도 정말 단타를 치면은 어떤 양도세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네. 세월이 흐를수록 세율도 줄어들고 그때 뭐 전세를 높여서 받아도 되고 많이 오른 애들은 세금 충분히 낼 거 다 내도 남는 게 많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묻어서 승부를 한번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네. 2, 3년 정도. 네. 그 정도는 해볼만 하죠. 2, 3년 금방 가잖아요. 그쵸. 네. 지금 2019년인데 2017년이 2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2017년이 2년 전이야. 와. 예를 들어 뭐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데 네네. 나를 대신한 그런 시스템들을 심어두면 네. 예를 들어 뭐 5개다. 그럼 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죠. 네. 얘네들도 같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 네. 24 곱하기 5인 거고.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늘려야죠. 내 시간을 그러니까 직장인 마인드, 어떤 근로자 마인드는 내가 뭐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네.
출근 전에 아침에 뭐 좀 더 공부를 해서 자기발하고 이런 게 약간 그런 근로소득자의 마인드고 네. 이런 경제적 자유나 어떤 자산가를 꿈꾸는 분들의 마인드는 당연히 그런 것도 부지런하게 하지만 네. 나를 대신할 시스템을 자꾸 심어놔야죠. 어. 뭐 유튜브나 네. 어떤 비즈니스적인 시스템이면은 더 좋을 것이고 그게 근데 일반적인 보통의 어떤 분들이 하기 쉽지 않으니까 네.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조금만 공부를 하면 그 필요한 뭐라 그래요? 선천적 재능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다는 건가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없어도 네. 중간 이상씩은 다 하더라는 거죠. 보면은. 아. 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수단 중에 네. 보통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이 주식 배당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다고 이렇게 뭐 유튜브 요즘 이런 채널도 있지만 네. 장소의 자유는 주잖아요. 장소의 네. 자유. 내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돈은 많이 벌어서 소득은 늘어나지만 이게 엄밀히 말해서 경제적 자유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네. 그걸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계속 늘 불안함을 갖고 살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부동산 그런 임대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그거는 정말 쭉 가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튜브 대장 누가 네. 있을까요? 보람튜브 건물 샀습니다. 네, 네. 그쵸? 네. 쇼핑몰 대장님 우리 김소희 대표님 스타일난다. 네, 네. 한옥 되게 굉장히 예, 공격적으로 건물 사시고 네, 있죠. 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사업 진짜 대장 현대자동차 뭐 어떻게 됐어요? 10조짜리 그죠, 그죠. 시총이 27조인데 10조짜리 땅을 샀어요. 그죠? 그죠. 늘 그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뭐 내가 부동산 뭐 투기를 해서 뭐 샀다 팔았다 해서 뭐 자산을 튀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생산수단 시스템으로서 같이 가는 법을 익혀야 되고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제대로 한번 파악하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위험성. 네, 당연히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얘기하셨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2천만 원으로 네,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지방 부동산에다가 내가 첫 번째 자산을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또 그 2천만 원을 회수를 했어요. 네, 그 두 번째 자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뭘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산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내가 그걸 전세 세팅을 했다. 네. 그러면 2년 뒤 전세 만기 때 역전세를 맞는. 그러니까 역전세라는 거는 내가 2년 전에 세팅했을 때보다 전세가가 네. 떨어져서 네. 그 임차인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제일 큰 리스크죠.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리스크인데 그럼 그 리스크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거는 공부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보고 그 지역의 어떤 물량이나 향후 입주하는 물량들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걸 앞으로 한 3년까지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거 그 사이트도 있잖아요. 뭐 지인 뭐 이런 데 가면은 저도 정리돼 그 있잖아요. 사이트를 유용하게 쓰고 있고 네네. 그게 옛날엔 그런 게 없어서 없었죠. 다 이런 원데이터를 다 갖고 와가지고 네. 막 엑셀로 막 기입하고 했는데 요즘에 워낙 그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즘은 부동산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 그죠. 이게 워낙 채널이 다양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안 흔들리세요. 아, 워낙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거 해야 되고 이 사람 네. 말 들으면 이거 해야 되고 다 할 순 없죠. 네. 그럼 우하다가 세월호 흘러 있고 네. 첫 번째 목표를 현금으로 만드는 게 현금 흐름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산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다른 조건들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저는 첫 건은 현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첫 건은. 네. 그러니까 월세라는 걸 받아보면 네. 그 액수를 떠나서요. 이 느낌이 달라요. 아, 월세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통장에 꽂히면 네, 내가 항상 근로소득에만 목매면서 살다가 액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월세라는 걸 받네. 네. 이런 새로운 파이프라인 하나 생겼네. 네. 그리고 이제 임대인에 내 이름이 들어가고 네. 부동산에서도 그 대우가 다르죠. 내가 항상과 임차인으로서 갔다. 그러면 그런 거를 최대한 인생에 이른 시기에 겪으면 겪을수록 네. 저는 자존감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임대인은 부동산 입장에서 고정 고객이고 임차인은 뭐 길면 2년, 짧으면 1년에 계속 바뀌는 고객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두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 그걸 보통 2호기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네. 이제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네, 네. 그때부터는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차익형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네. 차익형에. 네. 왜냐면 워낙 대출 규제가 심하고 네. 개인 명의만으로 대출을 무한정 늘리는 게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요즘 법인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갑자기 법인으로 옮겨가기는 좀 또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죠. 이런 네.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하나를 일단 해봤다. 그럼 두 번째부터는 그러니까 큰 방향성은 좀 차익형에 집중을 해놓고. 네. 근데 그거를 어디 막 갭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경매라는 수단을 좀 활용을 하시면 네. 안전 마진을 일단 확보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1억 5천짜리인데 항상 그게 불안해요. 1억 5천인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근데 1억 5천짜리를 내가 1억 한 3, 4천에 일단 사놓고 네. 최소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싸게 사놓고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싸게 산다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렇게 해놓고 내가 2년 뒤 물량까지 내가 지금 그 지역에 파악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그러면 요즘 사이트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네, 거고 네. 그게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어.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그냥 부동산 전화해서 이거 얼마예요? 뭐 1억 3, 4천에 이건 시세 조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정확히 금매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얼마에 살 수 있다 라는 숫자를 갖고 와야 되고 네. 근데 지금 나는 그럼 경매로 얼마 남기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앞으로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지만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역전세 리스크도 없다. 물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이런 리스크가 충분히 내가 통제를 많이 해놓은 거죠. 얼마에 사고 들어갔어. 일단 네. 먹고 들어갔어가 되게 큰 거예요. 만약 떨어져도 본전치긴 한다. 근데 그 떨어지는 걸 그냥 운의 영역이 아니라 충분히 물량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준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경매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한 개인이 네. 이렇게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하고 소자본으로 이 정도의 수익성을 기대하는 수 있는 툴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이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나 유튜브 할래. 예를 들면 했을 때, 야 지금 그거 해도 되겠냐? 나 스마트 스토어 할래. 야 너 그거 지금 하면 되겠어? 그거 다 레드오션이야. 나 부동산 할래. 그래서 사기당하기 딱 좋아. 너 그거 지금 해도 되겠어? 근데 이게 있잖아요. 어느 그 선 같은 게 있어서 딱 그거를 넘어가서 증거가 이 사람이 조금 잘 될 징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바뀌어.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했냐?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진짜로 그냥 혼자 가는 것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게 딱 맞고요. 이게 분야는 다르지만 이 고독한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고 정말 실질적 네트워크. 네네. 철저히 이제 혼자인 시간이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막 지르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공부가 돼 있어서 내 스스로 확신은 있어야 되고 근데 100%는 없어요. 이 두려움. 그래도 내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으로 파악을 했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아. 내 지금 뭐 전재산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 한 번은 나를 한번 던져봐야죠. 더 이상 조사할 게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조사를 했는데도. 그다음에 제가 테크트리 이런 용어 쓰잖아요. 그것도 사실 원조는 여기에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 한창 열심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포스팅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다 그 블로그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강의 현장 맞아요. 사진을 누가 찍어서 다른 유명한 블로거인데 유비라는 사람이 있고 되게 젊은 친구인데 정말 재밌게 한다. 이렇게 해서 약간 홍보라 그래야 되나? 후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유명한 블로거가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해처리가 그림이 있었어요. 맞아요. 파워포인트.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스마트 스토어도 게임 같은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쇼핑몰 키우는 것도. 그 월세로 만들기 이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봤거든요. 그게 사실 창업 다모고치랑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쵸. 회원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 빵원부터 해가지고 인천 데려가가지고 그쵸.
월세 만들어주는. 예,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보고 야 이거 유튜브에서 하면 대박이다. 하여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